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? 아마도 불안일 것입니다. 걸음마 할 때가 됐는데 왜 못 걸을까? 다른 친구들 아이가 엄마, 아빠, 물 깎아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아이는 배시시 웃으며 절 쳐다보고 있으면 발달이 조금 늦는 거는 아닐까봐, 잘못된 걸까봐, 안 할까봐. 이 까바병이 바로 불안 때문에 생기는 불치병 같은 거예요. 불안이 들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? 아는 부모님들이 아마 인터넷 검색이나 맘카페, 유명한 육아서 등을 좀 찾아볼 거예요. 저도 그랬으니까요.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방대한 정보들이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더욱 불안과 걱정을 가중시킨다고 해요. 왜 그럴까요? 우리가 매일 느끼고 있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대처하는 육아를 할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누구나 부모는 처음이라 서툴지만 부모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, 그 고민에 온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온마인드 상담소입니다. 제가 처음 출산하고 제일 불안했던 그 초보 3개월 동안의 엄마 시기에요. 정보의 홍수에서 헤어나질 못했어요. 정말 신세계더라고요. 아이를 낳기 전의 세계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는데요. 한 번은 아이 수면교육을 꼭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이게 수면교육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. 아이가 이제 잘 때 이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눕혀놓고 비슷한 환경에 조명에 해놓고 엄마는 나와서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절대로 방에 들어가서 토닥토닥 하거나 안아주지 말라는 그 원칙이 있었는데요. 저는 하루 만에 실패하고 말았어요. 포기했어요. 이 문 밖에서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저는 이게 맞는 걸까? 괜히 잘못된 걸로 해서 아이한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건 아닐까? 이런 걱정들이 생기더라고요. 이 수면교육 말고도 여러 가지 시도해봤다가 여러 가지 실패를 맛봤는데요.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진짜 육아법들이 많잖아요. 이제 인터넷이 다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보들이 부모에게 유입됩니다. 그런데 이러한 육아 정보 진짜 도움이 될까요?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방대한 정보들이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더욱 불안과 걱정을 가중시킨다고 해요. 왜 그럴까요? 그 이유가 바로 아는 건 많은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. 제가 아까 그 수면교육을 하면서도 괜히 아이한테 잘못된 것을 주는 건 아닐까? 맞는 방법일까? 이렇게 확신이 없었잖아요. 그것처럼 예전 엄마들보다 지금 엄마들이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배움도 많고 많은 정보를 통해서 더 나은 육아 기술을 알고 또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예전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죠. 이렇게 아무리 좋은 육아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확신이 없으면 부모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에 따른 혼란감도 생기고 그 불안감이 아이에게 전이가 되기 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을 잘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느끼고 있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대처하는 육아를 할 수 있을까요? 불안에 대처하는 육아. 첫 번째는요, 불안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.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마주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꾸 시도를 해보거나 정보를 계속 찾아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불안을 가중시키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불안한 게 맞구나. 이 불안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요. 사실 불안이 매우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. 수렵 채집을 했던 아주 먼 조상 때부터 이 불안은 살아남기 위해 생존의 위협이 발생하면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응입니다. DNA에 들어간 아주 매우 오래된 본능이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? 어떻게 해줘야 되지? 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려고 하는 게 일어난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불안은 오히려 부모를 더욱 씩씩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고요.
예측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주고 미리 예방을 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자꾸 불안을 느끼는지 스스로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불안의 기원을 찾아서 그거를 대응하는,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응 방법이 아니라 그거를 내 것으로 잘 수용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. 두 번째는요, 자신만의 건강한 육아관을 세워야 합니다. 수많은 정보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기준을 마련하게 해주죠. 그렇다면 이 건강한 육아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? 이것은 누군가가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찾아야 합니다. 부모가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,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뭘 좋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주도성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살아가면서 아이에게는 이런 주도적인 부분, 독립심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는 이 독립심이 중요한 육아의 가치가 되었죠. 그러면서 이런저런 카더라 정보에서 독립심을 키울 수 있는 기준으로 정보를 선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아이의 발달상 독립심을 키워줄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보기도 하고요. 어떤 말들, 어떤 피드백을 해주었을 때 아이에게 발달적으로 독립심을 키워줄 수 있을지, 또 어떤 환경과 배움을 지원하는 게 좋을지 등을 고려해서 육아를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,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불안을 대처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요, 아이의 발달과 행동을 알 수 있는 탄탄한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. 단순히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한다는 방대한 정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, 아이가 자라는 발달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, 또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런지 등 어떤 아이의 욕구를 알아보는 심리학적인 그리고 발달학적인 지식을 근본적으로 알아보는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우리 애는 문제가 있어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? 그리고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?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심리학적인, 발달학적인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지식이 쌓이게 되면 우리 아이를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우리 아이한테 정말 맞는 육아는 우리 아이를 자세히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진짜 좋은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. 네, 이렇게 세 가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주된 감정인 불안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육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. 그렇다면 오늘 온마음 문장 하나는요, 바로 이것입니다. 불안은 육아에서 사라져야 하는 방해꾼이 아니라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게 하는 열쇠이다.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끼는 육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